네, 편안한 휴일 아침 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은 요즘에 김선일 씨 비극 때문에 침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그 애도의 뜻을 이 시간을 빌어서 표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영화 음악과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오늘은 영화 폴 몬티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팝 칼럼니스트 김재영 씨와 함께하는 드라이빙 팝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레놈의 노래입니다. 포토그래프. 일요음악 여행 시네마 산책. 20대 청년 절반 이상이 취업을 못하고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 직장인들도 실직에 공포에 시달리는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시네마 산책, 오늘은 우리 이웃 같은 그때론 내 모습을 닮은 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실직한 철강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스트립쇼를 벌이는 과정을 그린 화제작입니다. 영국의 피터 카테노 감독, 로버트 칼라일, 톰 윌킨스 출연의 영화 풀 몬티입니다. 이 영화는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기운차게 움직이던 제철소가 문을 닫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남부 요크셔 산업타운을 배경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직장을 잃고 양육비가 없어서 아들조차 만나지 못하는 가즈는 우연히 여성 전용 클럽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춤을 추는 남자 댄서들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립쇼를 하기로 결심을 갖습니다.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그의 계획에 아마추어 볼륨 댄서인 제랄드와 자칭 몸짱인 가이, 노년의 댄서 호수 등이 의기투합해서 합류하고요. 그때부터 스트립쇼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엾은 사람들은 리허설 도중 풍기문란죄라는 명목으로 경찰의 제재를 받는 우지 못할 일까지 당하고 마는데요.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연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표는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말 많고 호기심 더 많은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더 이상 쇼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들은 단 한 번 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장의 무기는 바로 풀 몬티입니다. 실직자들의 좌충우돌 스트립쇼 이야기가 유쾌하지만 눈물겹게 펼쳐지는 이 작품은 피터 카테니오 감독 데뷔작으로 영국 영화 사상 최고의 관객동원을 기록했던 세계적인 그런 화제작입니다. 그의 아카데미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돼서 작곡상을 받기도 했고요. 영화 속의 오리지널 사운드 출력 역시 많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도나 썸머의 목소리도 한몫을 해내죠. 핫스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요음악여행 시네마 산책, 오늘은 풀 몬티 감상하고 계십니다. 철의 여인으로 추앙받는 마그리 대처 전 영국 총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강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해낸 주인공으로 비판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 작품은 실직의 고통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분노로 그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대처 시대의 영화적 증언이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영화는요, 유한 위기와 더불어서 심각한 실업 문제와 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었었고요, 또 상당한 또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영화 속의 오리지널 사운드 책의 한 곡이죠.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핫 초콜릿의 노래 You Sexting 들으시면서 오늘 시네마 산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핫 초콜릿의 You Sexting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참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94.9MHz TVN 교통방송 일요 음악 여행입니다. 이번에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현지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제는 부모님과 웨딩 사진 촬영을 다녀왔답니다. 부모님이 늦가기 결혼식을 하시느냐고요? 아니요, 두 분은 1972년 6월에 21살의 신부와 31살의 신랑으로 이미 100년 가약을 맺으셨답니다.
두 분은 이제 인생의 황혼을 함께 살아가고 계신데요. 이번에 그 맏딸인 제가 힘을 좀 썼지요. 엄마가 그 메이크업 하러 들어가신 사이 아버지가 턱시도를 입으셨어요. 30년 가까이 뱃사람으로 사시던 우리 아버지, 양복보다는 작업복이 더 잘 어울린다 생각했었는데 근사한 턱시도 입은 모습은 새신랑 못지않게 아주 멋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메이크업을 마친 엄마가 나오시는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21살 새색시로 돌아간 듯 수줍은 미소를 머금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고운 엄마를 보면서 엄마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말고 여자라는 이름도 있었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답니다. 두 분은 함께 해온 세월만큼 참 어울리는 모습으로 사진 촬영을 마치셨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푸짐한 한정식으로 저녁 식사까지 해결을 했지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딸이 최고다. 내 딸내미가 참 최고다. 딸내미밖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제게 최고의 부모님이 저 역시 두 분께 최고의 딸이 되려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고 또 행복한 그런 금요일 오후가 됐답니다. 이런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또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뭐 딸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홍현지 씨 사연 감사하고요. 자, 음악 또 선물까지 띄워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즈 팬들만이 아닌 우리 일반 그 팝 팬들까지도 그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재즈 같습니다. 마이클 제 프랭스 안토니오스 송 들으시고요. 30분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네, 장마비 때문에 불편하시죠.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비라는 것이 그저 바라볼 때는 운치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자가 운전자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그 사실인데요. 특히 올여름에는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동차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빗길 운전 시야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뭐 와이퍼 작동부터 전조 등 그 배터리를 꼼꼼히 잘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그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높여주는 것도 그 사고를 예방하는 한 방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 운전보다는요 오감과 그 객관적인 정보에 의지하는 정보 운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올장마 빗길 사고 없이 안전운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네, 최근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영화음악 100선에 따르면은요 1939년작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인 오브 더 레인보우가 역대 최고의 영화음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뒤를 이어서 카사블랑카, 또 As Time Goes By, 카사블랑카의 그 삽입곡이었었죠. As Time Goes By가 2위에 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뮤지컬 영화 Singing in the Rain의 주제곡과 Moon River,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각각 3위와 공동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뭐 최신 그 설비와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하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신작 영화 그 음악을 제치고요. 옛 영화들의 주제곡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그 시절 추억의 팝송을 들으시면서 아련한 추억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자, 오늘 또 팝 칼럼니스트 김재영 씨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장마철이죠. 예, 뭐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내리게 되면 또 어린 시절 그런 추억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장마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비 오면은 괜히 좀 사람이 좀 감성 지수가 높아지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면서 좀 우울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장마는 저는 상당히 좀 힘든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뭐 슬픈 뭐 기분 나쁜 그런 우울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분하게. 자, 오늘은 어떤 곡들 들어볼까요? 그래서 먼저 그 이번 주에 1위 곡들인데요. 1966년 7월 2일자 차트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Strangers in the Night를 준비했어요. 가을을 또 끌어당기는 그런 음악인데 그 노래 속에 제가 들어 있습니다. 멋있는 노래. 근데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팝 역사가들 사이에서 평가들 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예. 특히 이제 그 말년에 보면은 마피아와의 연계설이라든지 상당히 그 좀 어떤 실제로는 미국의 보수를 대변했대지만은 진정한 보수가 아닌 껍데기 보수였다는 그런 비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팬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음악만을 사랑하시지만은 한 역사 속에서 본다면 상당히 영역의 인생을 살다 갔던 그런 인물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참 인물이 되기까지는 많은 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가십거리들이 참 항상 따라다녀야 또 스타에도 용모가 가져지는 것이고. 또 프랭크 시나트라가 보면은 그 사업가로서의 수완도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이 뭐든지 했다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음악만으로 얘기할 때는 참 많은 팬들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억되고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불러줬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영화 배우로서도 좀 나름대로 연기력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할 때 보면은요, 아무래도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그 쇼맨십이라고 그러죠. 노래를 표현할 때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뭐 엔젤 아이스 이런 음악들을 부를 때 보면은 정말 그 담배를 탁 펴가면서 실제 담배 피는 건 아니지만 연기하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짠하게 그 빨아들이는 그런 뛰어난 테크닉을 지녔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프랭크 시나트라였었죠.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인데 참 그 바바리 코트가 생각이 나고 낙엽이 또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랭크 시나트라의 어떤 그 이미지랑 어울리니까 신사의 이미지였잖아요. 어떤 외모상으로는. 아무튼 그 멋진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Strangers in the Night,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입니다. Strangers in the Night. 오랜만에 듣죠.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그 배우로서도 연기를 잘 그 소화를 해낸 것도 어쩌면은 살아있는 음악적 감각이 풍부해서 그 연기를 아마 잘 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영역의 인생을 살다 갔지만은 지금도 많이 아련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낸시 시나트라가 딸이죠. 그렇습니다. 함께 노래했던 Something Stupid도 한번 1위 올랐었고요. 부녀 아무튼 그 피는 못 속이죠. 참 그 유전자 씨라는 것이 참 신통해요. 자, 다음 곡 들어볼까요? 양키들의 고독의 대변자라는 별명이 있는 가수죠. 닐 다이아몬드 음악을 준비했는데 송송 블루가 72년도 7월 1일자 차트 넘버원송이었습니다. 참 그때 당시 송송 블루 노래 가사는 몰라도 그 멜로디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참 그 음악이 쉬웠어요. 따라 부르기 쉬웠고. 그리고 원래 그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닐 다이아몬드가 원래 의학도의 꿈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랬었다고 그랬죠. 지금 뉴욕 거리를 이제 산책을 하다가 밤에 그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이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예요. 심장에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근데 의학도니까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못 살린 거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좋겠지만 음악으로 한번 이렇게 또 영혼을 치료해보자 해서 이제 가수가 됐던 그만큼 참 진중한 음악을 많이 들려준 인물이거든요. 특히 그 조나단 리빙스턴 씨가 갈매기의 꿈에서의 그 비란 노래는 여전히 영원한 고전 중에 하나로 또 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닐 다이아몬드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 아메리칸 타입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좀 동양적인 이미지가 좀 강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눈매도 좀 눈매도 눈썹도 짙고요. 오히려 이제 그 터키라든지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서 어떤 그런 외모상도 있겠지만은 일단 손쉽게 그 다가오는 또 멜로디 라인의 그 좋은 가사들 이런 것들이 닐 다이아몬드의 또 롱런에 기인했다고 해야겠죠. 노래 자체도 아주 편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준비를 해봤거든요. 닐 다이아몬드 송송 블루입니다. 자,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듣고 계시는데, 자, 닐 다이아몬드의 송송 블루 오랜만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드려야 되는데 조지 해리슨 노래 준비했거든요. 14년도 6월 30일 날에 Give Me Love이라는 음악이 넘버원에 올랐는데 아마 요즘 같은 그 시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울리는 제목이에요. 그 부제가 뭐냐면은 Give Me Peace on Earth. 그러니까 그 이 지구에서의 어떤 자기에게 이제 평화를 달라는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그 원래 또 박애주의자기도 했었고 뭐 비틀즈 멤버 가운데서는 가장 좀 정적인 인물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드러나는 생활도 아니었고 은둔 생활을 참 많이 했잖아요. 음반이 하나 나오면은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음반을 톡 내놓으면은 또 수작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 진중했던 그런 음악인 안타깝게도 2001년도 11월 28일이었었죠. 다만 그
운명을 달리하면서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또 인물인데요. 조지 해리슨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조지 해리슨 하면은 일단 뭐 비틀스를 이렇게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맨 처음에 그 솔로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아마 걱정들 많이들 했었을 거예요. 근데 비틀 당시부터 뭐 잘 아시는 Here Comes the Sun이라든지 이런 음악들 통해서 그의 어떤 그 만만치 않은 음악적 역량을 또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비틀즈 하면은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대립의 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만약에 조지 해리슨이 없었다면은 비틀즈는 애시당초 일찌감치 해체가 됐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이 조지 해리슨이 어떤 그런 특히 성격 탓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품 탓도 있을 텐데 바로 그런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온화한 또 인물이었었고 비틀즈 매니아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 존 레논 폴 맥카트니 많은 사랑이 있겠지만은 골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 조지 해리슨의 어떤 의미가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요. 뭐 그동안에 뭐 비틀스 소개하시면서 뭐 그 존 레논이나 폴 맥카트니 각자 나름대로 색깔이 좀 강력한 색깔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링고 스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링고 스타 사실 음악적보다는요. 저 배우 쪽 연기 쪽에 더 관심도 많았었고 뒤에 음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지 음악적인 그런 대단한 역량은 보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성격적으로 보면은 그 저 보컬 그 그룹들 중에서 멤버들 중에서 드럼 주자들이 좀 과격하고 와일드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근데 링고는 사실 좀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아무래도 귀엽게 생겼죠, 얼굴이. 귀엽다고 해야 되죠. 깜찍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군요. 자,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김 밀러 그 Give Me Peace on Earth라는 노래인데 아무튼 그 다시 한번 또 뭐 지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주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정도 그 평화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동안의 일요음악 여행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요음악 여행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됐고요. 교통방송 부분국 개편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달라집니다. 자, 그동안에 이 제작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조상수 PD 고생하셨고요. 문지연 작가 저기 보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진영 씨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뵈야 되죠? 저는 낭만 있는 곳에 또 계속 그 주말 프로에 코너에 준비가 되고. 그래요. 저기 김종익 씨는 그 주말에 역시 이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새롭게 조금 좀 친구 뵀어요. 2시부터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후 2시부터 가요 드라이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